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함께 하던 얘기 계속 이어가 보는데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거나 또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지거나 또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삼각형은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지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삼각형의 모양은 유일하게 결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이 조건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도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실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보더라도 내용은 이와 같죠. 자,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두 변의 길이 AB의 값이 또 그 끼인 각의 크기, 각 C의 크기가 구체적으로 조건으로 명시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조건에 알맞은 이 삼각형 ABC의 모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 변의 길이 각의 크기가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자, 그 조건에 걸맞게 삼각형 ABC를 그려나가게 되면 삼각형이 결정되고 자, 삼각형의 6요소 중에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변의 길이 각의 크기도 다 값이 정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 값은 정해졌으나 아직 값을 알지 못하는 변의 길이 또는 각의 크기를 알아봐야 된다면 우리 어찌 알아내면 될까요? 그게 이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우리에게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삼각형의 6요소 중에 모르는 변의 길이, 모르는 각의 크기를 알아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그때 우리 어찌 하면 될까요? 여기에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주로 많이 언급이 될 방법들이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 뭐 잘 아는 내용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이 직각삼각형을 보게 되면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또 특수각의 삼각비 같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뭔가 생각을 풀어나갈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내용을 적용해서 지금도 삼각형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앞으로 볼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 그림처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적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찌 하느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도 이 꼭지점에서 건너편 변 쪽으로 수선의 발 내리면서 자, 직각삼각형을 이쪽에도 만들고 그 옆에도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직각삼각형 만들어내고 나면은 자, 변의 길이 보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고 또 그 직각삼각형에서 끼고 있는 각이 특수각이라 그러면요. 특수각의 삼각비에 대해 아는 내용을 동원해가지고 자, 변의 길이비를 보면서 모르는 변의 길이를 찾는다던가 할 때 이런 내용이 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잘 알고 있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삼각형의 6요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은 이 직각삼각형이 아니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저런 내용은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매번 직각삼각형을 그려내서 새로 만들어내서 생각하기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특수각의 삼각비 같은 경우에는 끼고 있는 각이 특수각이 아니면 애초에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자, 요런 방법만 이용한다는 건 일단 한계가 분명해요. 자, 그러면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더 유용하고 간편한 도구가 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앞으로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할 때 메인이 될 두 가지 주제가 띄워져 있는 건데 자, 이 것들은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이 아니든 그 삼각형의 모양에 상관없이 모든 삼각형에 대해 성립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자, 그래가지고 그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 두 변의 길이와 삼각형 ABC에 대해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진 상황에서도 모르는 변의 길이, 모르는 각의 크기를 찾아낼 때 이 코사인 법칙 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자, 우리 모르는 변의 길이, 모르는 각의 크기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삼각형의 6요소를 구할 때 이런 방법들이 통용이 되겠구나라는 걸 봐두되 요 아래쪽에 있는 방법들을 메인으로 우리가 봐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사인 법칙, 또 코사인 법칙, 또 여기 있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 삼각형의 6요소, 변의 길이, 각의 크기를 실제 구해나가 보는 거는 이후에 준비된 예시들을 보면서 그때 가서 더 자세한 얘기 해보기로 하고 이제 화면 넘겨가지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해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수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했던 대로 사인 법칙,
또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수식을 띄워놔 봤는데, 자, 뭐 식을 처음 보면은 당연히 식이 낯설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자, 보다 보니까 식이 많이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 보다 보면은 이 식들의 형태에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금방. 자, 그러면서 이제 사인 법칙 공부하고 코사인 법칙 공부하고 삼각형의 넓이라는 주제까지 공부를 하면은 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주제들 차례대로 쭉 공부를 하겠는데,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식의 형태가 자, 낯서니까 그 식에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식들이 삼각형에서 그 의미하는 바, 자, 삼각형 안에서 우리가 이 식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쭉 일단 얘기하고,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마무리하고 나면,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삼각형의 모양 가리지 않고 모든 삼각형에 다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착실하게 증명 과정을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할 부분이 어디냐면,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삼각형에서 어찌 활용해 줄 건가, 거기에 많이 시간을 할애할 거고, 자,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직각삼각형을 보게 되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일은 많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과정을 떠올려야 된다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삼각형을 보면서 활용할 일이 정말 많을 텐데, 자, 그런데 그때마다 증명 과정을 뭔가 소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증명 과정은 한 번쯤 착실하게 이해를 잘 해보는 거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자, 오히려 이 활용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삼각형의 넓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자, 소개를 할 것이고, 그 공식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얘기를 바탕으로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까지 해나갈 건데, 자, 이때도 이 필요한 변의 길이, 필요한 각의 크기를 우리가 직접 알아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위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소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전체 중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많이 높여갖고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 안에서도 얘네들을 어찌 활용해 줄 건지에 대한 얘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 자, 요 정도 일단 얘기를 해보고, 이제 이 그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인 법칙부터 공부를 자세히 해나가야 되는데, 자, 그 디테일한 얘기에 앞서서 이 정도는 알아야 사인 법칙을 공부할 때 혼선이 좀 덜할 것 같다 싶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기초가 될, 기본기가 될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냥. 자, 좀 가볍게 워밍업 삼아 요런 내용들 살펴보고 사인 법칙 공부하러 갑시다. 먼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설마 지금 와서 자,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은 만약 몰랐다면은 반드시 숙지해 두세요. 모든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크기 합은 자, 180도입니다. 요 기초적인 내용이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BC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삼각형에서는 반드시 이런 식 성립하겠죠. 자, 각 A, 각 B, 각 C의 크기의 합 180도다 이거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 일단 외접원에 대해서 자, 들어봤나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마 모든 다각형이 외접원을 가지진 않아요. 그 외접원이 일단 뭐냐면, 다각형에 대해서 그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원, 그 다각형의 외접원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면 이 삼각형의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인데, 자, 모든 다각형이 외접원을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져요. 사각형만 해도 모든 사각형이 외접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로 유일하게 정해지거든요. 자, 근데 삼각형 생각해보면은 꼭지점 자체가, 세 꼭지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에요. 그럼 그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그 삼각형의 외접원은 항상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상식처럼 한번 들어봐두면 되겠고, 외접원 얘기는 사인 법칙 공부하면서 떼놓을 수 없는 얘기라서 자, 꼭 언급하고 가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라 되어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요 상황부터 봅시다.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세 가지 상황 중에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상황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 보면 돼요. 상황 어떠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그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아닌 이 다른 한 내각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으로 치자면 삼각형 ABC 이 직각삼각형에서 각 B의 크기를 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또 이 빗변 길이 C의 값도 안다고 칩시다. 이 삼각형에서요. 그러면 알고 있는 이 변의 길이와 이 각의 크기 그리고 삼각함수를 동원해가지고 남아있는 다른 변의 길이를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내용 이해를 해보자면은 여기 변의 길이 x라 두고 자 여기 변의 길이를 y라 두고 나서 생각해 보잖아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b는 c분의 x 맞죠? 그러면 c 곱하기 코사인 b는 c 곱하기 c분의 x예요. 자, 이거는 계산하면은 x와 같잖아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이렇게 둘 수 있겠구나라는 거 쉽게 납득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c 사인 b는 자, 사인 b 이 그림상에 생각해 보면 c분의 y입니다. 그러면 c 곱하기 사인 b가 c분의 y니까 자, 계산해 보면 그냥 y입니다.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는데 이걸 납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알고 여기 각의 크기 알 때 그냥 척척 여러분들이 이 변의 길이는 c 코사인 b, 이 변의 길이는 c 사인 b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변의 길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코사인 법칙 증명할 때 자, 요 내용과 관련해서 뭔가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때 모른 척하기 없게요. 요 얘기했던 거.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갑니다. 자, 컬러 들어간 부분을 나름 흑백으로 표시된 부분보다 잘 봐두자고 컬러를 넣어놓은 거라서 컬러 들어간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도 잘 봐두고 흑백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냥 이해 한번 하고 쓱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상황 보는데 직각삼각형 ABC 똑같이 그려져 있고 또 이 각 B의 크기를 안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빗변의 길이를 아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밑변 여기 높이라 볼 때 밑변의 길이를 아는 상황이라고 가정할게요. 상황을 이 각 B의 크기 그리고 이 변의 길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변의 길이 아는 각의 크기와 삼각함수 동원해서 이번에도 다른 변의 길이를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이해를 해보자면 여기 변의 길이를 x 또 이 변의 길이를 y라 두고 확인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b는 a분의 x 맞죠? 자 그럼 a 탄젠트 b는 a 곱하기 a분의 x겠죠. 계산해보면 x와 같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 이렇게 표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상황에서 이 높이를 a 탄젠트 b라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흑백으로 표시된 부분이니까 간단히 이해해보고 넘어갑니다. 여기 변의 길이 y라 두고 그러면 코사인 b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y분의 a 맞죠? 자, 그럼 여기 식을 다시 표현해보자면 이 a를 y분의 a로 나누는 거니까 a 곱하기 자, y분의 a의 역수 a분의 y 요렇게 이 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계산해보면은 이 결과가 y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를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도 봅니다. 상황은 또 직각삼각형 ABC 똑같이 그려놨고 거기서 각 B의 크기 여전히 안다고 치고 이번에는 높이 이 변의 길이 B의 값을 아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가정할게요. 그럼 또 아는 변의 길이 아는 각의 크기 그리고 삼각함수 이용해서 다른 변의 길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내용을 납득하기 위해 또 이 변의 길이를 x 이 변의 길이를 y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보면서 자 사인 b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x분의 b네요. 자 여기다 이번에는 x분의 b를 집어넣는다 생각해보세요. 사인 b x분의 b니까 x분의 b 집어넣으면은 x분의 b분의 b는 x입니다. 그래서 이 변의 길이 x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구나라는 거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탄젠트 b가 보이니까 탄젠트 b는 지금 y분의 b죠. y분의 b를 여기 집어넣는다 생각하면은 이 결과가 y와 같아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겠다는 거 자,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쭉 생각해 봤는데 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이 좀 길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들어봐야 될 얘기를 제가 다 하고 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튼 뭐 이 정도면은 사인 법칙부터 공부할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진짜 공부하러 가면 되거든요. 자, 바로 사인 법칙 공부하러 이제 가겠습니다.